지금 내가 판단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준이 없고 명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내려놔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도대체 뭘 내려놔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화가 나긴 나는데 내가 먼저 왜 화가 나는지를 처음에 잘 몰라요. 그냥 감정적으로 뭔가 욱하고 일어나서 화난 감정만 지금 바라보고 있지 이 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를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끊임없이 이제 그 화라는 것에 이제 계속 그 감정에 이끌려가는 거예요. 화가 다른 화를 낳고 그 화로 인해서 더 화가 나고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가 이제 잊어버리는 거죠. 흔히 뭐 친구들 연인 간의 부부 싸움을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화가 나서 싸움을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막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되나요? 도대체 우리가 왜 싸웠지? 뭐 가지고 싸우지를 잊어버린 채 그냥 일단 이것 때문에 내가 화났다는 것 자체에만 이제 계속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감정이 그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내 감정을 명료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내려놓을 수 있는 내 마음의 마음가짐을 주는데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대척 하나 주면 바로 이기적인 것. 집착을 하고 어떤 거 하나에 매여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나 외에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조건 옳아. 다 이게 내 뜻대로 돼야 돼. 내 방식이 맞아. 라는 내가 옳다라는 굉장히 큰 아상이 이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은 나 아니면 절대 안 되고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어떤 거야. 막 일에도 막 집착을 합니다. 아, 나 아니고 이거 절대 할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일에 집착을 해서 일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은 바로 이 나가 없어가는데 그 책임감이 물론 강한 것도 있지만 책임감이 강하게 되면은 내가 해야 될 일과 남이 해야 될 일이 뚜렷하게 이제 구분이 돼요. 그래야지만이 궁극적으로는 그 일을 달성을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을 전체적인 그림을 보지 못하고 단순히 내가 하는 데만 이렇게 집착을 해 있으면은 내가 이거 쉬면 회사 큰일 나고 아무도 내 대신 해줄 사람이 없고 우리 회사는 아니면 끝나 이런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주말도 쉼없이 일을 합니다. 효율성 없이. 자, 그래서 바로 이 이기적인 마음, 이기적이라는 마음은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아상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연습을 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그 드높은 나의 높은 에고를 좀 내려놓기 위해서 어떠한 수련이 필요하다라고 관련되는 사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열심히 이거 색칠했죠. 이렇게 동그라미 막 찍어가지고 했던 거. 그거랑 관련있던 개념이 뭐였나요? 생각 안 나세요? 열심히 여러분 이거 색칠하셨잖아요.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보고 했던 거. 그거랑 관련이 있었던 개념이 뭔가. 게임 한 거는 생각이 나는데 뭐 할지 생각 안 나시면은 이게 바로 여러분 수업하실 때 아이들하고 수업하실 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애들이 게임 한 번만 생각나고 그걸 왜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 수업의 효과가 이제 효과 없는 수업을 제가 한 거예요. 지난 시간에. 거리를 두고 멀리서 봐요. 네. 그런 거리를 두고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은 자 어떤 생각 이제 어떤 마음 작용들이 일어나요? 네. 객관적이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알아차리게 되고 구별하는 거 구별을 하게 되고 거기에 써져 있던 말이 뭐였나요? 어두움에서 그냥 헤매는 것보다는 불을 딱 켜는 게 낫다는 거죠. 자, 행위를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걸 통해서 어떤가요? 내가 만약에 굉장히 이렇게 에고가 강한 사람이에요. 이기적이고 그냥 뭐든지 내가 자꾸 나잘났다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필요한 건 뭡니까? 나잘났어 하는 사람은 겸손. 그렇죠, 겸손. 그 주제가 바로 겸손이었어요. 지난 저희가 게임을 했던 게. 즉 나를 이렇게 낮추는 거. 그게 결코 나를 작게 만들어라는 건 아니에요. 나 무조건 못났습니다. 아유, 전 이건 못해요 라는 게 겸손이라는 게 아니라 자신의 자존감은 지키되 타인을 이것이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함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떤가요? 거기에 감사의 마음이 배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가요? 나를 맞추고 겸손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겸손이라는 것도 저희가 지난 시간에 감성적 종교와 관련됩니다. 근데 연결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을 하죠. 아까 그 말했던 게임이 네. 멀리서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걸 가르치기 위한 활동이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는 게 그게 겸손까지 간단히 거기서 연결이 잘 안 돼요. 겸손함을 가르치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겸손해야 한다고 가르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너 겸손해야 돼. 근데 아이들한테 왜 겸손해야 되는지를 인지를 시켜주려면 우리가 무엇을 설명을 해줘야 될 거야? 잘난 척 하지 마.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잘난 척 하지 마. 그러면은 잘난 척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최고야. 혼자만 뛰어난 그렇지. 나 혼자여도 다 할 수 있어. 그렇죠. 나 혼자면 다 할 수 있었는데 자 그러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 말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나는 다른 사람은 못해. 다른 사람은 못해. 나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라는 사람들의 특징적인 면이 뭔가요? 자기만 잘났어. 네, 자기만 잘났어요. 그래서 행동을 쉽게 하나도 안 하나요? 이런 유형의 사람들이 행동을 자기가 직접 실천을 하면서 이런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가만히 앉아서 생각만 하면서 말로만 하는 경우가 흔히 많습니다.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대부분 그 자기만의 어떤 그 생각에 따라서 난 이것도 다 할 수 있고 저것도 다 할 수 있고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나 사고의 체계 자체가 그 마음가짐 자체가 어떤가요? 타인에 대한 배려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서로가 연결이 돼서 살고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의 상태는 나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 무엇을 다른 사람이 더 잘하게 되면 그때는 또 분노가 생기게 그렇게 질투나 그러니까 수용이나 받아들이는 게 안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마음작용이 그렇죠. 분노나 화가 일어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가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못해라는 어떠한 그런 감정들이 자격지심이 스스로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비난으로 돌아와서 악순환을 형성을 시키는 거죠. 화가 화를 더 낳게 그래서 남을 못한다라는 배려하는 마음이 없는 거. 결국은 그게 뭡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삶이 그냥 나 혼자만으로 이루어진 삶이라고 보는 그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객관적으로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설명하지가 않고 명료하지가 않고 그러니까 자기만의 세계에 사는 거죠. 여기 머릿속에다가 나만의 왕국을 형성을 시켜놓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고 이것도 할 수 있고 열심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실제로 현실적으로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으로 하고 실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실천을 잘 안 해요. 머릿속에 상당히 나래를 열심히 펼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 객관화가 어려운 거예요. 실천을 하다 보면은 현실에서 부딪히면서 이게 나 혼자만 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미 생기죠. 그렇구나. 그 알미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가요? 우리가 내려놓은 에라비아 바이올린이 형성이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머릿속에서만 있으니까 이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남은 못해라는 이 마음가짐이 점점 더 고착화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한 이 맥락에서 그 게임이 이제 겸손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러한 게임을 통해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라고 지난 시간에 제가 함께 했던 거예요. 이제 선생님들이 그걸 인지를 못하셨으니까 제가 수업을 지난 시간에 잘못한 거예요. 효과상관없는. 그래서 수업을 하실 때 피드백을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수업에 가셨어요. 애들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뭐 했죠? 그리고 애들이 게임 한 번만 말하고 그걸 통해서 뭘 했습니다라는 말이 단 한마디가 학생들한테 안 나오면은 피드백을 이제 스스로 하실 때 평가를 하실 때 수업의 전달 효과가 떨어졌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게임이 적합하지가 않았을 수가 있고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하실 때 그게 충분한 설명이 못 되었거나 아니면 그 게임이 연령에 맞게끔 설정이 잘못되어 있거나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반영을 해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건데요. 거기 보면 이제 수업 피드백이
평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가지 거기에 체크 항목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도대체 이게 만약에 만족도가 많고 수업 흡수도가 낮았다면 원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이제 거기 항목에 체크를 한 다음에 보시고 그러면 이 연령대 이 그룹의 아이들에게는 약간 이런 각도로 다음번에는 접근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그러면은 같은 개념을 가지고 예를 들면 겸손함이라든지 이제 겸손함이라는 큰 타이틀 내에 어떤 게 들어갈 수가 있죠? 이기적인 것들, 그다음에 객관성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함께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심화 발전을 시켜서 이번 시간에 이렇게 흡수가 안 된 걸 참고를 해가지고 다음 수업은 조금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해서 꾸며가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피드백 평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찰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과적인 수업을 잘 진행하지 못했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 감성적 전조하고 관련되었던 그 얘기들을 쭉 해봤는데요. 간략하게 5분 동안 관계된 개념들을 저희가 한번 쭉 이제 얘기로서 풀어봤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감성적 전조를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관련된 필요한 개념들이 뭐뭐가 있었는지요. 제가 바로 이전에 내려놓은과 반대 집착에서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반대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을 더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역으로 거슬러서 가면은 이걸 이해하기가 쉬워서 이제 그 방법을 택했고요. 자, 지금은 이제 그러면은 자, 내려놓는 이 마음가짐을 우리가 훈련을 하기 위해서, 수련을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념들이 우리가 필요한지 관련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자, 객관성, 객관화하는 작업. 자, 또 뭐가 있었죠? 읽을게요. 네. 명료함. 명료함. 네, 좋습니다. 오늘 수업 너무 좋아했어요. 겸손함. 네, 또 수용하는 자세. 네, 수용하는 자세. 자, 또 뭐가 있었나요? 단념하는 거, 그렇죠. 이때 단념하는 것은 자기 의식. 자기 의지에 의해서 남의 외부의 어떤 그 힘이 작용을 해서 너 이거 해야 되니까 하지 마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포기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것은 내게 도움이 되지 않고 유익하지가 않으니까 안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내려놓는 것. 그것이 이제 보면 단념이 되겠고요. 수용하고도 비슷하셨어요? 그걸 내가 그런 수용을 함으로써, 그렇죠. 수용을 함으로써 단념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념들 자세히 보시면은 서로가 그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상호 관계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호적으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또 다른 개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완과 안정. 자, 이완과 안정. 그렇죠. 우리가 이완하고 안정이 안 되면은 자, 뭐 객관화, 명료함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막 달려가지고 수업 시간 늦을까봐 막 달려오셨어요. 숨도 막 바빠요. 그럼 그 순간에 뭐 객관화, 명료함 뭐 이런 거 생각나세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심호흡부터 하고 이완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 일 우리가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거기 생산성도 높고 효율성도 높아지죠. 자, 그러면 또 빠르게 마지막으로 이제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서 한 텀 쉬고 다음 거 연결해서 갈게요. 자, 이걸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해서 아상, 그 다음에 이기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좀 맞을까요? 저는 네, 이기적이지 않는 자 아니에요. 이것을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네, 이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다르게 표현하면 뭐가 해볼 수가 있을까요? 뭐 이타적이 되는 거, 자아를 내려놓음, 그러니까 영어로 표현을 하면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사실 제가 왜 영어 자료를 나눠드리면서 번역을 해보시라고 하냐면요. 무수한 그 해당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을 찾음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다듬어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가장 적합한 그 표현을 찾음으로 해서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대한 관련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그 상호 과정 자체가 훨씬 더 이제 명료해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이타적인 자세라고 표현을 하는 게 조금 적합을 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헌신. 헌신. 그렇죠. 헌신. 남을 위해서 나를 내려놓고 뭐 봉사하는 것 이런 것도 헌신의 자세가 되겠죠. 헌신하는 것. 또 뭐가 있습니까? 용서. 또 뭐가 있었나요? 감사. 소통의 기술. 소통의 기술. 네. 자, 우리가 소통을 잘 해야 돼.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잘 못하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여러 가지 갈라지는 파생돼서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을 뭐 실수를 하든지 말로서 상대방을 이렇게 한다든지 적합하지 않은 때의 말을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바로 이 소통의 기술적인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어떤 것들이 또 있었나요? 구별 실패. 구별하고 식별하는군요. 절제도 거기 들어가요. 절제. 네, 절제하는 거. 근데 뭘 절제를 하는 건가요? 뭘 절제를 해야 될까요? 단순히 절제라고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여기에 맞게 표현을 한다면 감정의 절제. 감정의 절제. 이게 감각의 절제라고 하면은 저희 그 브라마차리아에 해당돼요. 금계에 단어인데 여기는 감정을 절제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절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그걸 다스릴 수 있어야지만 절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갈 수 있는 게 감정의 절제도 되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름다움으로 인정해 주는 것.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용하는 자세, 뭐 인정하는 것. 이 인정이라는 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거 생각나세요? 인정하는 거하고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게 같은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인정을 하는데 받아들일 수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 거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근데 받아들인다는 말은 그것을 그것 인체로 완전히 우리가 흡수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위해서는 우리가 필요한 요소들이 하나가 되어 있어요. 많이 나왔는데 빠뜨리고 갈수록 혹시나 빠뜨릴 수가 있는 거 하나. 뭐냐면 유연성. 우리가 사고가 유연하고 몸도 유연하고 이런 감정이 유연하게 되면은 탄성이 있어요. 탄성. 유연하게 되면 어떤가요? 우리가 그 탄성이 있습니다. 우리 아사나 할 때 유연성이 있으면 어떤가요? 탄성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원래로 금방금방 돌아올 수가 있어요. 사고도 어떤가요? 사고의 탄성력이 있으면은 차이에 대해서 훨씬 더 관대해집니다. 수용하는 이 마음이 이제 더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연성이 없게 되면은 경직이 되게 되고 경직이 되다 보면 이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때 빠뜨릴 수 없는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유연성이에요. 사고 유연성, 신체 유연성, 감정 유연성. 모든 것을 아우르는 유연성.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더 없습니까? 거의 나왔습니다. 용서, 감사. 용서하고 조금 비슷한 의미도 되겠네요. 아니, 너그럽게 이렇게 받아들여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난 시간에 감성적 정조하고 관련됐던 개념들이에요. 그리고 이 개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는 것처럼 상호 연관성도 있고 선후 관계에 의해서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수업 계획서를 짜실 때 이걸 하나의 주제로 내가 해서 설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딱 요거 하나만 단순하게만 보고 어떤 그 활동이나 이런 개념을 전달을 하려고 하신다기보다는 복합적으로 이런 것들을 같이 서로 이제 선후 관계가 있는 것들이나 그다음에 상호 연관성 있는 것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래야 아이들이 그것들을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지. 그냥 딱 요거 하나만 얘기를 하면은 그게 단독으로만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나 흡수도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뭐 더 이상 질문이나 혹시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세요? 감성적 중요에 대해서?
뭐 이해가 좀 잘 안 된다면 아직도 이 부분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없으시면은 한 10분 쉬고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